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쇼핑몰에 가보면은요, 마스크 착용한 걸 제외하고는 거의 일상이나 다름없어 보이거든요. 페이스 3가 시작된 첫 주말에 몰과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엄청 붐볐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몰 리스트가 지난주부터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싱가포르의 콜드 스토리지 및 스포트라이트, 마리나베이 샌즈의 애플 스토어, 달라스 카페 앤 바, AIX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노스포인시티의 진짜 치킨하고 돈코츠 카잔 라면 식당이 포함되었고요. 정션 A의 커피빈하고요. 부키스 플러스의 숙기야, 313 썸머셋에 마르쉐하고 자라가 포함되었습니다. 난양공대 캔틴2의 푸드 파라다이스가 포함되었고요. 유나이스퀘어 쇼핑몰의 H&M, 차이나타운 피플스파크 센터의 야쿤 카야토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오차드 파라곤의 한 아동복 매장과 프라이브 카페가 포함되었고요. 오차드의 윌라플레이스, 비보시티, 노비나스퀘어의 세델 베이커리 카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케아 알렉산드라 지점, 주롱이스트의 초이스 카페, 주치앗의 혹스바 앤 레스토랑, 파크웨이 퍼레이드의 키즈 패션 바자, 서큘러 로드의 드래곤 챔버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포함되었고요. 확진자가 여러 번 다녀간 곳이 있는데요. 굿스피드 사이버 카페라고, 이게 약간 게임방 같은 데인가 봐요. 앙모교에 있는 그 게임방이 포함되었고요. 주롱 웨스트에 있는 푸드센터와 유후와 마켓앤 호코센터가 확진자가 여러 번 다녀간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음식점하고 카페는 좀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1시간 이상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2명의 지역 감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한국인이에요. 크라운 플라자 창의 에어포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각 호텔 방에다가 도시락을 날라주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요일에도 2명의 지역 감염이 있었는데요. 그중 1명이 크라운 창의 플라자 호텔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은 앞으로 2주간 영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14일간 격리하는 호텔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14일 간격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해외 입국자들 중에 감염자가 나오는 경우가 싱가포르인들, PR들 아니면은 해외 노동자분들이나 가정부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는 14일만 일정 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격리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일정 시설에서 7일간 더 격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7일 격리하는 동안에 직장에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린레인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그린레인이 공무수행을 하거나 비즈니스 관련해서 입국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싱가포르가 그린레인 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국할 때는 출발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싱가포르 도착해서도 코로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음성이 나올 때까지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음성 결과가 나오면 이제 각자 본인 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린레인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사람들이 총 2,5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싱가포르 도착 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2명 모두 일본인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뉴스도 많은데요.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예방접종 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백신 기록은 온라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접종 카드에는 어떤 백신이 투여되었는지와 두 번째 백신을 언제 맞는지에 대한 약속 날짜가 명시될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예방접종 후 조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화이자 백신만 도착한 상태인데요. 몇 달 안에 모데나와 중국의 시노박 백신도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의 종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신의 배분은 다양한 백신의 의학적 지표와 싱가포르 안에 각각의 소그룹에 대한 백신의 적합성과 백신이 당장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떤 백신을 맞을지가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소그룹의 백신 적합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소그룹이라는 게 싱가포르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나이대별로 나눠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고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가서 맞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예약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에는 바로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30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견돼 신속하게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거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면역력 저하 환자, 16세 미만의 사람들 또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될 건데요. 상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인데요. 만약 백신 접종을 안 하면 직장에서 일자리를 옮겨야 할 수도 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 감염이 다시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연구원이나 실험실 직원처럼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다루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건부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추가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른들보다 덜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 비해서 코로나에 덜 감염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초기에는 유치원이나 유아기 때처럼 자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항체들 중 일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식으로 치료법이 제공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해열제나 기침약 등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래플스 학교에서 학생들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학교 관련 발병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온도 체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항원 급속 검사라고 있는데요. PCR 테스트처럼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테스트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검사인데요. 검사비가 예전에는 80불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50불로 내려갔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테스트는 주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이벤트 행사장이나 그럴 때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거를 작년 말에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테스트는 앞으로 점점 더 늘릴 거라고 합니다. 1월 1일 새벽부터 4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래 부르다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8개의 음식점들과 바들이 코로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열흘간 문을 닫아야 했고요. 26개 업체는 1,000불의 벌금을 내야 했고 51명의 사람들이 3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기사는 거의 매주 있었거든요. 한국이건 싱가포르이건 제발 이 시기에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코로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토사의 어트랙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켓만 사고 날짜랑 시간을 예약하지 않아서 센토사까지 갔다가 입장을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티켓에는 리펀드가 불가능하다고 써 있대요. 하지만 상황들을 설명해서 리조트 센토사로 메일을 보내면 리펀드가 가능한 사람들은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하기 위해 배에 승선하기 전에 예전에는 14일 간격으로 테스트를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할 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제 지수가 마이너스 5.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리긴 했는데요.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는 비가 진짜 많이 내렸거든요. 이틀간 내린 비의 양이 39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비가 온 곳이 창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가 계속 오면서 날씨도 쌀쌀했는데요. 온도가 21도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었고요. 1929년 이후 가장 기온이 높았을 때가 1998년에 36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가장 기온이 낮았을 때가 1934년에 19.4도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인들은 이 구정이 가까우면 림치간이나 비첸양에서 육포를 많이 구매하고 또 서로 선물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정 가까이 오면은 그 림치관이나 비트냥 앞에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올해는 림치관에서 그거를 많이 온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지 않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림치관의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육포를요. 퐁갈 페스티벌이라고 인도의 약간 추석 같은 거예요. 올해 퐁갈은 1월 14일에서 1월 17일까지인데요. 1월 9일부터 리틀 인디아의 인디아 헤리티지 센터에서 각종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퐁갈 축제 때 인도인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위해 걸어 놓을 테니까 퐁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싱가포르연이 고양이를 4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고양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코로나에 전염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고양이를 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일 텐데요. 1월 말부터 아트 사이언스 센터에서 스타워즈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IB 시험을 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나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험을 봐야 됐기 때문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IB 만점이 99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55명이 싱가포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든 스바이더베이 슈퍼트리 쇼는 좀 약간 황홀한 느낌이 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다시 가든 스바이더베이의 슈퍼트리 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 콘도 및 HDB 판매 가격이 모두 2에서 3%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콩코드 국제병원이라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과실을 1월 20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 과실이라는 게 중환자실하고 수술실 같은 병원의 중요한 영역에서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고요. 사용할 수 없는 구명장비와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험실 및 감염 관리 프로세스에서 품질 관리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성이 새 사진을 찍으려고 창의 비즈니스 팍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블랙 코브라를 2번이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창의 비즈니스 팍 말고도 예전에 그 주롱이스트에 있는 레이크 가든에서 코브라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베더 레저버에서도 코로나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흔치는 않은데 어쨌든 코브라가 있는 거니까 공원이나 외곽 지역에 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새해라서 싱가포르 국민연금인 CPF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날 미국은 하루에 거의 30만 명 가까운 코로나 환자가 생겼대요. 그리고 현재 변이 바이러스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기사들에 의하면은 현재의 백신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한테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 중에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현재 백신이 이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게 약간 동그랗게 생긴 원에다가 뾰족뾰족한 게 막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는 개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비교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 77위까지 찍은 게 최고 정점이었나 봐요. 그게 펜 파인애플 애플펜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 노래가 정점을 찍었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블랙핑크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휩쓸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좋은 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생충이 상을 받자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반일로 칩을 했대요. 기생충에서도 조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일본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떤 일본의 치부를 드러낸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반일로 몰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디지털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대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하고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쇼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고 일본 스스로도 본인들이 디지털로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가장 유망한 그룹이 니지우라고 하네요. 이 니지우가 JYP에서 만들고 키우는 일본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게임에서부터 음식,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오락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쿨 재팬 계획이라는 하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지금 대중문화 부분에서 한국한테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서 열받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